5월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보내면서 참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비주류 서민 대통령이죠. 그리고 비교적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솔직했던 분이죠. 생각은 틀렸지만은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저격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6년 1월 25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날 밤에 개포동 우리 집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철, 유인태, 재정구 그런 민주당, 꼬마 민주당 스타 의원들이 밤에 우리 집을 왔었죠. 9시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10시쯤 돼서 대거 오셔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저한테 한 30분 일장 훈시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다. 앞으로 변호사를 하게 되면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다. 그런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꼬마 민주당으로 와라. 그렇게 일장 연설을 하시고는 11시 반쯤 돼서 아마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구 선배나 이철 유인태 선배님이 한 2시까지 저를 잡고 이제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날 제가 YS하고 약속을 했어요. 1월 24일쯤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이 전화가 오셨을 때 YS 정권에서 사정검사를 했기 때문에 야당 가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길래 엄격결에 야당에 가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저는 신한국당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후보로 되시긴 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됐죠. 노풍으로 폭풍처럼 치솟다가 급전직하했다가 마지막에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로 또 회생을 해서 후보가 되셨죠. 후보가 돼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다 된 거나 다름없다는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전을 했죠. 결국 그 역전의 배경에는 이해창 후보 두 아드님의 병력 비리가 다시 재점화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우리를 찍어주기를 망설였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죠. 제가 또 야당 중진의 반열에 오르면서 탄핵에 또 앞장서기도 했고 탄핵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하시는 일마다 야당으로서 제동을 걸기도 했죠. 그렇게 하고 노무현 정권이 끝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었죠. 그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별 힘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국회 원내대표 할 때 박연차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연차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을 노린 사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세청의 아주 고위 간부가 박연차 세무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그걸 보고를 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세무조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중앙수사부에서 그 세무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걸려들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참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죠.
640만 달러 사건이 터졌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당에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가슴에 못 박는 소리도 좀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후속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빨리 불구속 기소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 소환은 한 번에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검찰에서 더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모욕을 참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조계사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로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비난이 들끓는 와중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 여사도 찾아뵀습니다. 그 당시에 권 여사께서도 집을 아방궁으로 비유했다고 상당히 불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그 당시 아방궁으로 내 이야기를 한 것은 집 자체를 아방궁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내려가기 전에 봉화마을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정화사업으로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내 아방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경남지사 때 과했다고 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사 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나는 어려운 죽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지사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몇 주기 할 때는 단 한 번도 예도 기간에 봉화마을을 간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갔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주년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어려운 죽음이 아닐지 모르나 비교적 정직한 대통령이었다. 솔직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 사이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치판에서 서로 공격 자료로 삼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